이재명 대표의 진술들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화영이 나 모르게 도지사 적인을 찍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대장동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왔던 그런 수법이 되겠죠. 나는 모른다. 수원지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재명 대표가 눈에 빤히 보이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이제 엎어지기 쇼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부결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공천권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복중 공천권이 행사될 것이다. (12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예. 단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히는 13일째로 알고 있고요. 13일째입니다. 예, 어제 12일째. 그렇군요. 예, 네. 13일째이고 개딸들이 이제 단식을 풀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또 걸어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알기로 꽤 많은 이 뭡니까 청원 동의를 얻었던데 제가 오늘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예. 그간 꽤 한 4,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청원이 올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요건의 전체 요건의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됐던데 한번 짧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소위 극성 지지층의 이 단식을 풀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째, 각 지역구 의원님께 검사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산 농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등 일가의 불법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을 것을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상병 죽은 것 관련 공수처의 고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같은 요구에 응답하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단식을 풀 수 있는지 저도 좀 헷갈리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거죠. 가 반성하고 예, 내각 총사퇴. 국정 제대로 운영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자 이제 오늘 오후입니다. 예. 또 추가로 이제 조사를 받게 돼서 출두를 할 예정인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이화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률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신 바가 있는데 왜 이화영은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이화영의 진술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의 애초에 검찰에서의 진술 모두 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충분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인지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이 확정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예. 이재명 대표의 목에 칼날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4시 넘어서 이제 있었던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이 이재명 대표 당시 검찰에서 발언 내용들이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술들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9월 9일이죠. 정확히 또 9구절이네요. 9월 9일 날 있었던 수원지검에서의 진술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네, 나 몰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화영이 단독 플레이로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냐. 그렇게 부패한 줄 알았더라면 나는 안 썼다. 뭐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 이제 압권입니다.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후 상황을 보건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서류를 내밀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 모르게 도지사 적인을 찍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북 송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화영 책임이지
나는 모른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아. 대장동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왔던 그런 수법이 되겠죠. 나는 모른다. 아래에서 지들이 지멋대로 했고 나는 알 바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보도블록 하나하나 100만 원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결제해 간다.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는 뭐 대장동에서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을 훔쳐서 찍었다. 심지어는 같이 연수를 갖고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문기 고인이 됐었습니다. 예.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처장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심지어는 이제 구체적인 또 증거가 나오니까 뉴질랜드에서 꽤 긴 기간 여행을 갔고 그리고 상당히 뭐 구체적인 정황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동영상이 나왔죠. 그렇죠. 동영상들이 나오니까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 뭐 그런 식의 것들. 참 이 대단하고 관련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 여러 제야 인사들 그리고 뭐 원로 정치 인사들이 지지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데 네. 참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또 하나 그게 있었죠. 이 민주당 대변인 갑자기 이제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권칠승 대변인이시죠. 권칠승 대변인. 예. 권칠승 대변인은 이번에 오늘 또 추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9월 9일 날 있었던 출석에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이 9월 9일 날 검찰 출석을 마치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나를 또 부른다는 것은 정말 증거가 없다는 그런 방증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정치 검찰에 연민이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수원지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수원지검 뭐 제 기억으로는 지검에서 검찰이 입장문 내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러니까요. 특정인의 피해자를 조사를 하고 난 뒤라도 그냥 뭐 조사 어떻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정도면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입장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렇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입장문을 내어서 이제 뭐라고 하였냐면 한번 읽을 필요가 분명 있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사전에 약속하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의 차질을 빚었다. 이게 양측의 입장이 뭐 180도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이 이후에 검찰의 입장문 이후에 별도의 어떤 민주당 측의 반발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일방적인 이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라보다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 끌기식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와 같은 전후 상황을 보건대 검찰 측의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예.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당당히 신문에 응하여서 밝히고 오겠다 했던 그런 것들은 또 무슨 것이고 무슨 말이고 모두 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시간 끌기를 위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체포영장이라든가 뭐 체포영장이 검찰이 청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는데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이 검찰 수사의 구석구석을 다 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검찰은 오늘 소환조사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12일입니다. 12일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체포동의안을 올리겠죠. 예, 그리고 정말 시간 문제일 텐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추석 민심 항상 이렇게 명절 뭐 차례상 민심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중시하는데 이 적어도
추석 밥상에는 차례상에서는 안 올라가게끔 본인의 체포동의안 문제, 본인의 대장동 문제, 본인의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가 안 오르게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뭐 몇몇 민주당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은 뭐 가결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다. 지금 뭐 단식도 하고 예. 있고 개탈까지 저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당연히 체포 동의안은 부결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눈에 빤히 보이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빤히 보이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이제 엎어지기 쇼, 뭐 단식에서부터 1년에 이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행보들이 검찰이 부당한 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네. 쇼가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만약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오더라도 된다면 부결시키기 위한 부결될 작업이다. 가능성이 예. 그리고 정작 이거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지금 눈앞의 문제는 뭐 민생 안정 예. 그리고 뭐 뭡니까 핵 오염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이 손에 있는 한은 저는 부결시킬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여하간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 공천권을 놓지 않겠죠. 중공천을 통해.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그나마 지금 고민정이라는 의원이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 임원들이란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원외의 이재명 극렬 지지 인사들이 별도 조직들을 만들어내서 매일같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 손아귀에 있는 공천권이란 이유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이 공천권을 놓을 이유도 없고 예.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은 이와 같은 행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공천권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옥중 공천권이 행사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김 변호사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결과적으로 내부 단속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여권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도 이거 하나만한 소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뭐라고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목숨 그리고 본인의 목숨과 관련된 공천권 그리고 당내 결속, 비명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로 일관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됩니다.